국민의힘 공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잡음은 없다. 조용한 공천이긴 한데 혁신이 없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악의 공천인데 현역들이 다 살아온 공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적 공천이 좀 눈에 띄는데 경남 사천, 남해 하동의 서천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경찰을 여론조작에 동원해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받았는데 사면 발표가 되기도 전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약속 사면 의혹이 있습니다. 다 하는데 사면부터 공천까지 한 달이 안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홍모 이분은 2018년 군인권센터가 폭로해서 알게 된 경우인데 그 2016년에 그 박근혜 탄핵 시절에 그때 실제로 수방사령관이었고 이때 소요 사태 발생을 하게 되면 무력 진압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직접적으로 했었다. 이 문건을 작성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또 이 인재영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북핵 관련해서 총괄 맡고 있는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입니다. 김건. 이분이 현직 외교관이에요. 현직 외교관인데 29일 어제 0시부로 의원 면직이 됐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아침에 입당해가지고 인재 영입이 됐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비례대표로 간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비례대표죠. 네. 이 두 분, 구홍모, 김건 두 분은 비례고 서천호는 이제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 총선 출마자들이 유독 사면복권 받자마자 출마한 분들이 많아요. 그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충북에 출마한 지금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단수 추천이 된 김모 후보는 사실은 사면복권 받고 그 다음 날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그냥 단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게 됐는데 이게 사면복권을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역대 어느 정부에도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본 기억은 없는데 이 사면복권을 너무 뭐랄까요? 자의적으로 행사를 해요. 그냥 내 권한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사면복권 되면 물론 법률적인 장애는 없어지죠. 피선거권이 회복이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전에는 사면복권은 적어도 한 번의 선거는 건너뛰게 만들었거든요. 좀 쉬었다가 나오게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정치인의 사면복권의 경우에도. 근데 이렇게 선거 임박해갖고 바로 사면복권하고 더군다나 서천호 후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알고 공천 신청을 했냐. 그러니까요. 공천 신청할 당시에 피선거권이 아예 없어서 출마 자격이 안 되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알고 공천 신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박주민 부대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게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현역 횡재 신인 횡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법치주의 훼손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정부 조직에 개입되어 가지고 사전 공천을 이렇게 참 모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국기문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참 이 정부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것 같아요, 총선을 위해서. 저는 이 타임에 이 민주당의 전략적 착오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쌍특검법의 재의결을 1월 초중순에는 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이게 쇠도 달궜을 때 두들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월 초만 해도 국힘의 현역 의원들이 공포감이 극대화돼 있었거든요. 다 날릴 거다. 공천. 우리 다 죽어나갈 거다. 그러면 충분히 대통령실의 당 장악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 특검법의 통과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표로 딱 결과가 확인되면 그다음부터는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미루면 안 된다. 근데 한때 뭐 총선 이후에 재의결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하다가 미루다가 이 소위 김건희 여사 이슈가 좀 식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폐기될 것 같으면 진작하는 게 맞았고 그때는 그리고 1월
초중순에 했으면 제 판단으로는 이거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반란표가 꽤 나올 수 있는 있었다. 분위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김태우 시즌 2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면복권 시켜가지고 다 출격시키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될지 이게 좀 그 미지수인 것이고, 제가 최근에 민주당 국회의원들께 취재를 해보면 약간 전의상실 분위기도 있어요. 특히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겨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도 좀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지역구 공천 받으면 이기려고 굉장히 네. 노력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이번 선거가 되게 좀 그 어려운 선거다라는 거를 그 상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인상도 받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참 선거 앞두고 어느 쪽이 이길지 이걸 좀 봐야 되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과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세대교체 되게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결과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 평균이 58.3세예요. 그 전보다 더 올라갔어요. 네. 40대 이하가 12%입니다. 경로당 얘기가 나와. 결과적으로 한 게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을 그대로 다 살리다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엔 이 쌍특검법 재표결이 큰 역할을 했어요. 현역 의원들의 생활률이 이렇게 높아진 데에는 네. 이게 반란표 나올까 봐 웬만하면 다 들어주고 그냥 다 살려주는 분위기를 만든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 덕분에 다 살았네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살린 사람들.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은 정말 예. 김건희 공천이 맞아요. 김건희 공천이다. 네. 네. 덕분에 다 살았어요. 덕분에 다 살았어요. 근데 한동훈 이 모든 위원장은 것은 여사님 덕이다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한 게 없는 거예요, 별로. 네, 그러니까 진짜 참 심각한. 근데 이번 총선 결과가 좋으면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 남아서 정치를 할까요? 아니면 미국으로 떠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다고 봅니다. 계속 남아서 예. 미국 안 간다. 예, 안 간다. 다음 전당대회 출마할 거예요. 다음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대표가 예. 공식 당대표가 예. 될 거다. 왜냐하면 그러면 스케줄상 예. 당대표 임기가 2년이니까 네. 올해 총선 이후에 뭐 대략 한 6월쯤 전당대회가 치러진다고 볼 때 네. 2년 임기를 마치면 2026년 6월이잖아요. 딱 맞네. 딱 그 대선 준비하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대선 준비 딱 좋은 그래서 총선 끝나면 지금 대통령실의 레임덕은 보다 좀 심해질 것이고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얻은 성적표가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라고 당선된 국힘 현역 의원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 장악력은 급속히 약화될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자리를 비울 이유가 없죠. 저는 계속하고 그냥 내친 걸음에 대선까지 갈 계획을 짜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출마하지 않았고 희생과 헌신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할 거다. 박진영 원장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현재로서도 한동훈 위원장은 실패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더라도 네. 한동훈 위원장 탓은 안 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탓을 하지.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실패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총선이 진다면은 잠시 저는 휴지기는 가질 것 같아요. 네. 휴지기는 가질 것 같아요. 휴지기를 가지는 게 본인이 선거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완벽히 이제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누가 일당을 할까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일당은 민주당이 할 겁니다. 일당은 민주당. 네. 과반은요? 과반 일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반 일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일당한다. 네.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위원장? 그래서 40일 동안 또 무슨 일이 생길지는 벌어질지 알 모르죠. 수가 없다. 예, 네. 워낙 다이내믹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흐름이 한번 바뀔 수 있는 흐름을 꺾을 수 있는 네. 무슨 이벤트 내지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서울 지역이 민주당이 너무 안 좋거든요. 보면. 근데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은 16년 만에 어려운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8년 총선 이후에 2012년 총선도 네. 당시 새누리당이 일당은 했습니다만 예. 수도권은 민주당이 거의 다 이겼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는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어려운 선거를 민주당이 치르는 것인데 네. 이거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가 뭐
방법은 있습니다만 과연 실행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비례 아니고 서울 수도권 출마 저울질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뭐 여기저기 뭐 7, 8군데를 살펴보고 있다.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다라는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여론조사보다는 본인이 당 대표로서 가장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 내지는 당 대표가 지역구 선거를 치르지만 당사에 있는 것만큼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고를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고를 것이고요. 이미 여러 차례 지역구 출마는 공언을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할 겁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3일 광주를 찾아서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선 가능성. 글쎄요. 당선될 만큼의 득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힘들 거예요. 힘들 거다. 예,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또 변수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옥중 출마도 불사하겠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낙연 대표 나오면 송영길 대표가 그 지역구에 옥중 출마하지 않을까요? 전 뭐 좀 황당하지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뭐 되게 야권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외하고 그 비례 정당도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 있죠. 개혁신당 있죠. 그리고 무소속 민주연대를 또 만들어서 민주당을 탈당한 분들이 또 출마한다고 하고 이 전선이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뭐 유리하지는 않죠. 유리하지는 않는데 유의미하게 민주당을 이렇게 방해 놓는다거나 하기도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유력한 대권 주자라든가 언론에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낙연 대표도 이제 대권 주자로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 언론을 주도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한 이슈 메이커가 없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특히 호남 민심은 이재명 대표로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내지는 희망이 보인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한테 표를 많이 던지겠습니다만 호남 유권자들은 워낙 전략적 투표에 능한 분들이고 정세 판단이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사법 리스크 플러스 이번에 공천 파동을 보니 이재명으로는 다음 대통령 선거 또 지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순간에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선거 40일 앞두고 105주년 맞는 3.1운동 3.1절 날 두 분 모시고 정치 전망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30초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잠시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정신 차리고 윤석열 정부 심판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벌떡 일어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개혁신당이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한번 국민들께서 따끔하게 혼을 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면 안 된다는 회초리를 한번 드실 시간이 40일 앞으로 다가왔고 요번에 꼭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야당 개혁신당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는 40일 앞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지표를 보면 많이 어렵습니다. 민생 특히 많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시민들께서 이번 선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실지 저희 편의점도 현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